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범위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제도로 개편을 추진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소득 기준만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 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까지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안으로 확정이 된다면 기초수급자는 약 12만 명 정도밖에 늘지 않고 정부가 지금까지 탈락시킨 기초수급자 26만 명에도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놓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최종 선택이 어떤 식으로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의 복지 예산 편성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참여연대가 2015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기초보장과 보육, 아동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역대 최대의 복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 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중앙정부가 부담할 부분은 오히려 축소 편성했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분야는 노인복지로 지난해 6조 3,848억 원 대비 37%가량 상승한 8조 7,798억 원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전면 확대로 인한 의무지출 예산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자체의 재가 노인 돌봄 서비스 보조금 등은 대폭 감소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총 4천억 원 넘게 삭감됐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인해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등이 타부처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 대비 7.9%가량 삭감됐으며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한 예산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됐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분석 보고서를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저소득층의 비만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풍만하거나 뚱뚱한 몸집은 과거 부의 상징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정반대입니다. 최근에는 비만이 저소득층에서 급증하며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11년간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해 초고도 비만인 사람들을 소득별로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 비만율이 최고 소득층인 건강보험 가입자 최상위 그룹보다 3.5배 높았습니다. 또 소득 수준 간 초고도 비만율의 격차가 점점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의 비만은 대물림될 수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건강한 식생활 또 식사 조절과 운동은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게다가 비만은 고혈압, 당뇨, 심내혈관 질환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비만이 질병으로 이어지고 질병이 결국은 실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연결되면 오히려 또 이 비만이 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 격차를 더욱더 크게 하는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지자체 같은 공공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초고도 비만율은 지난해 기준 16개 시도에서 제주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인권 확보와 권리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지체장애인 지도자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으며 전국 지체장애인 간의 화합과 사회 참여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자랑스런 지체장애인 대상은 성공한 사업가에서 장애인 단체 운동가로 18년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온 손영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 협회장이 수상했고, 봉사 대상은 시각장애인 변호사로서 23년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최준원 변호사가 수상하는 등 총 16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도 신속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 A씨가 지적장애인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상처를 입히고도 고통을 호소하는 B씨를 빈방에 가두고 즉시 병원 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해당 시설에 직원 1명이 장애인 9명을 보호한 사실, 시설장이 관련 내용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해 해당 지역 군수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 76개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반을 내년까지 2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전경 복지부 보육사업 기획과장은 맞벌이 가구 등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간제 보육반을 연말까지 99곳, 내년에는 2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간제 보육사업이 활성화돼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종일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당 4,000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장애인 인권상위원회가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과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헌장 선포일을 기념하는 제3회 웹툰 공모전을 실시했었는데요. 단성작이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은 어느 날 설치된 경사로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로 유모차와 짐을 끄는 사람, 어린이와 노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일상의 모습을 담고 있는 웹툰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모든 사람의 편의가 된다는 공감을 얻어 선정된 작품입니다. 한편 웹툰 공모전 시상식은 12월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심각한 취업난에도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기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명품 기술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가르쳐 취업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최원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던 요식업을 정리하고 1년간 특수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는 김희준 씨. 생소한 분야에 걱정도 많았지만 교육 과정에서 관련 자격증을 두루 취득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3D 업종이라고 지금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배우는 것들이. 근데 나이를 먹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 기능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기도 기술학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조력자가 돼주고 있습니다. 용접과 기계, 자동차 등 5개 과정에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명품 기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평생 활용 가능한 전문 기술로 안정된 삶을 꾸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술학교 입학 경쟁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졸업생 96%가 취업에 성공했을 만큼 취업률도 상당합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예비기술인들이 기술학교를 통해 취업문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도 다양하고 실습장도
아주 잘 갖춰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최신 기술 추이에 따라 3D 프린팅 과정도 신설하고 15세 이상의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학교는 오는 12월 5일까지 내년도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원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인천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30분에서 2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법정 보유 대수인 총 140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증차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세대 융합기술원이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1인승 무인자율 주행 자동차를 개발했습니다. 융기원은 센서와 카메라,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운전자가 없어도 자동차 스스로 제어해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다며 시각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국과 공동으로 희귀 난치성 유전 질환인 눈안증후군의 동물 표본에서 나타나는 학습장애의 원인을 밝혀내 새로운 치료제의 실마리를 제시했습니다. 눈안증후군은 1000명에서 2500명 중 1명에게 나타나는 발달 질환으로 선천성 심장병, 안면 기형, 작은 키 등의 증상을 보이고 30에서 50%의 환자들이 학습장애 현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서울 노원구가 제3회 희망나눔 연합바자회를 열었습니다. 19개 동주민 복지협의회와 노원교육복지재단이 함께 마련한 이날 바자회는 각 동과 기관별 전시 공간이 마련돼 의류와 생필품, 먹을거리 등을 판매했습니다. 한편 수익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 지회가 전국 장애인 단체장과 활동지원사업 담당 실무자를 초청해 경주시 팸투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5년 개설된 경주장애인 관광도우미센터에서 매년 실시해온 관광지 견학과 사전답사 여행을 하는 행사로 이날 자리에는 박차양 경주시 문화관광과 과장과 장애인 문화해설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에 대한 정부나 학계, 시민사회의 인식은 어떨까요? 그중 하나는 노동력으로서 이주민을 보는 시각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하려 들지 않는 3D 업종, 저임금 노동력을 채워준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와 교육의 관점에서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을 보는 시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다문화는 저임금 노동력을 채워주는 사람들이거나 복지와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지금 다문화로 인해 새로운 경제와 산업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관광통역 안내사로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뛰어드는 다문화 가정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외국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일이 많은데 거꾸로 한국 상품을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뛰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문화로 인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산업이 창조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다문화가 저임금을 채워주는 노동시장, 보살핌이 필요한 계층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분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저임금 노동력을 채워주거나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새로운 창조 경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한 컷입니다. 완전 초스피드야. 원, 투, 쓰리, 지겨운가요?
약해버린 것은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수능 대박.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송의 노랫말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작지만 큰 위로가 되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